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늦가을 오후, 강지은은 낡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병원 로비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버지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 명세서가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액수였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는 이미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의 젊은 어깨에는 가족의 생계라는 짐이 억눌러져 있었고 그 무게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쓰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잿빛 하늘을 응시했다. 마치 그녀의 삶처럼 희망 한 조각 보이지 않는 풍경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은 씨 되십니까? 목소리의 주인공은 정갈한 검은 수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깔끔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분위기에서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다. 네, 제가 강지은입니다. 지은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다. 남자는 그녀의 앞에 다가와 섰다. 저는 LK그룹의 비서실장, 김 실장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강지은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의 말에 지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LK그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이었다. 그런 회사의 회장이 왜 자신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경계했다. 빚쟁이들의 또 다른 수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제가 왜요? 저는 LK그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김 실장은 그녀의 경계심을 읽은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마 곧 관련이 생기실 겁니다. 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회장님을 직접 뵙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지은은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를 따라 나섰다. 어차피 그녀에게는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다. LK그룹의 본사 건물은 위압적인 높이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녀가 사는 동네의 낡은 건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풍경이었다. 김 실장은 그녀를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안내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화려함과 권위가 묻어나는 거대한 공간이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곳의 모든 것이 그녀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창가를 등지고 앉아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현우, LK그룹의 젊은 CEO였다. 그는 3년 전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소문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룹의 후계자였던 그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후 그룹의 권력은 그의 어머니와 외삼촌에게로 넘어갔다는 내용이었다. 지은은 그의 소문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현우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고 그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김 실장은 그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그제서야 현우는 휠체어를 돌려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그녀를 하나의 상품처럼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은은 그의 시선에 알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다. 앉으세요. 현우는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고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서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지은은 그가 가리킨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현우는 아무런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은 지은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강지은 씨,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현우는 이윽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거래를 시작하는 사업가처럼 건조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지은은 그의 말에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 그녀는 그가 장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어이없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금 저한테 장난하시는 건가요? 현우는 그녀의 반응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장난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진지합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 서류를 읽어보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와 그 대가로 당신이 얻게 될 것들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서류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가족의 모든 채무 상환, 동생의 평생 학비 지원,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 지급. 그녀의 삶을 짓누르던 모든 문제가 이 서류 한 장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이현우와의 2년 계약 결혼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읽는 내내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와에 하필 저입니까? 지은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휠체어에 앉아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당신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복종할 수밖에 없겠지요. 게다가 당신은 나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내 장애를 보고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더군요. 나는 당신이 내게 동정심을 보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 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부의 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하반신 마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결혼하는 상대는 나를 사랑해서도 나의 돈을 보고도 안 됩니다. 그저 순수한 계약 관계, 그리고 내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지은은 그의 말에 억눌렀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녀를 마치 하나의 도구처럼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아버지의 병원비와 동생의 미래가 아른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이 거래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지은은 간신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시간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 거래를 거절한다면 당신의 아버지와 동생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최후 통첩이었다. 지은은 현우의 회장실을 나왔다. 그녀는 텅 빈 로비를 걸어가며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왜 이토록 불행한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팔아 가족을 구해야 하는 잔인한 현실 앞에 절망했다.
그녀는 LK그룹의 위압적인 건물 앞에서 멈추어 섰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가 이 거대한 건물의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고독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이현우라는 남자의 차갑고 냉혹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이 차가운 남자와의 계약으로 시작될 것이었다. 강지은은 다음 날 오후 5시 이현우의 회장실로 다시 찾아갔다. 그녀의 손에는 깨끗하게 정돈된 이력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팔아 가족을 구하겠다는 잔인한 결심을 굳혔다. 강지은입니다. 지은은 굳은 표정으로 이현우를 마주했다. 현우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대답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결혼하겠습니다. 지은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현우는 그녀의 대답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좋습니다. 김 실장, 결혼 준비를 진행하십시오. 그는 김 실장에게 명령했고 김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밖으로 나갔다. 현우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지은에게 건넸다. 이건 계약금입니다. 당신의 가족 채무와 동생의 학비 문제, 그리고 생활비까지 모두 해결될 겁니다. 그의 말은 마치 그녀를 구원하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그녀는 그가 던져주는 동정심의 굴욕감을 느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삶을 짓누르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액의 돈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 돈을 보며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혼식은 조용히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계약일 뿐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사랑이나 감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우는 차갑게 못 박았다. 그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상처를 다시 한번 들쑤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며칠 후 지은은 이현우와의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소박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지은의 가족과 현우의 가족들만이 참석했다. 지은의 부모님은 딸의 결혼을 기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보고 마음 아파했다. 지은은 결혼식 내내 미소를 짓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상품처럼 팔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지은은 현우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궁전 같았다. 화려함과 권위가 묻어나는 저택은 그녀가 살던 낡은 집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곳의 모든 것은 차갑고 공허했다. 그곳에는 따뜻한 옹이나 사랑의 흔적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은은 현우의 가족들과 마주했다. 현우의 어머니인 이 회장 부인은 지은을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네가 현우의 아내라는 애구나. 듣던 대로 보잘것없군.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건 오직 돈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은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현우의 여동생인 이지아도 지은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녀는 지은을 향해 비웃었다. 언니, 우리 오빠가 불쌍해서 어쩌다 이런 여자를 데려왔나 몰라. 돈 때문에 결혼한 거 티내지 말고 조용히 살아. 괜히 우리 오빠한테 헛된 희망 같은 거 품지 말고.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은은 그들의 비난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그들의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현우는 이 모든 상황을 휠체어에 앉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보였다. 지은은 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지은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과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늘 그들의 비난 앞에 무너졌다. 이 회장 부인은 그녀의 요리에 대해 꼬투리를 잡았고 지아는 그녀의 옷차림이나 행동을 비웃었다. 지은은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계약의 일부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현우의 방에서 그의 노트북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한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의 제목은 LK 내부 비리 파일이었다. 그녀는 호기심에 폴더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LK그룹의 내부 비리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 자료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회장 부인의 오빠인 윤 실장과 관련된 거대한 횡령 및 배임 사건이었다. 그녀는 그 자료들을 보며 현우가 왜 그녀와 계약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지은은 그날 밤 잠든 현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힘없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알 수 없는 고독과 슬픔을 느꼈다. 그는 겉으로는 차갑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거대한 비밀과 싸우고 있는 외로운 투사가 숨어 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동정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한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알 수 없는 연민과 함께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낯선 감정이 피어났다. 지은은 현우의 방에서 나온 후에도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가 휠체어에 앉아있던 모습과 노트북에 담겨있던 충격적인 파일들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녀는 그가 하반신 마비라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파일 속의 내용들은 그의 무력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과 무뚝뚝한 태도가 사실은 거대한 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한 치밀한 가면이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알 수 없는 연민과 함께 그가 겪고 있는 고독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낯선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음 날 지은은 현우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현우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고독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그녀를 향해 차갑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다. 지은은 그의 차가운 태도에 잠시 주춤했지만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어젯밤 제가 회장님 노트북을 정리하다가 파일을 봤습니다. LK그룹의 내부 비리 파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현우는 읽고 있던 책을 덮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고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해 날카롭게 박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당신이 감히 내 물건을 함부로 만진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그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파일들을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왜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왜 하반신 마비인 척 연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질문은 거침없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현우는 지은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거짓이나 위선 같은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인함과 진실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그녀에게 털어놓아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앉으십시오. 그는 휠체어를 돌려 그녀와 마주 보았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3년 전 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사고였지만 사실은 나를 노린 테러였습니다. LK그룹의 회장 자리를 노리는 자들의 소행이었죠. 그들은 내가 하반신 마비가 된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분노와 함께 지난 3년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럼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지은이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방심하고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테니까요. 나는 그동안 그들이 저지른 모든 비리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나를 향한 테러 시도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필요했습니다. 내 곁을 지키며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지은은 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겉으로 드러낸 차갑고 무뚝뚝한 모습 뒤에 이토록 거대한 비밀과 복수심을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거대한 어둠과 맞서 싸우는 고독한 투사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대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오직 계약 관계만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저를 믿으시는 겁니까?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의 가난함을 이용하려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더군요. 당신은 내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고 나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강인하고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서 신뢰를 느낍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현우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한 인간적인 감정을 느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녀는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내 곁에서 나의 아내로서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현우의 손을 맞잡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을 보았다. 네, 회장님,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이후 지은과 현우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의 계약 관계는 동료애와 신뢰로 발전했다. 현우는 지은에게 자신의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고 그녀는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가며 파일들을 정리했고 증거들을 분석했다. 지은은 현우의 지능과 치밀함에 감탄했고 현우는 지은의 뛰어난 기억력과 통찰력에 놀랐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면모들을 발견하며 서로에게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계약 관계를 넘어 알 수 없는 설렘과 함께 서로를 향한 따뜻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은과 현우의 관계는 계약 결혼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동료로 거듭났다. 그들은 매일 밤 현우의 방에 모여 그룹의 내부 비리 파일들을 검토했다. 지은은 현우가 수집한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보며 그의 치밀함에 감탄했다. 그는 지난 3년간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하여 자신을 무시하고 방심하는 적들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냉철한 지성과 인내심은 지은을 놀라게 했다. 이 페일들을 보면 윤 실장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현우는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그의 옆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는 그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는 투사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고독한 싸움을 지켜보며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연민과 함께 존경심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다. 현우는 지은에게 차가운 명령 대신 따뜻한 조언을 건넸고 지은은 현우에게 차가운 비서 대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현우는 지은에게 자신의 사고 이후 겪었던 고통과 절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내 두 다리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배신을 보고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그의 옆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현우는 멈칫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이토록 따뜻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길에서 알 수 없는 위안을 느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당신 옆에 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말에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신뢰와 사랑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단순한 조력자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고독을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을 향한 위험 또한 커져갔다. 이 회장 부인과 윤 실장은 현우가 휠체어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방심하고 있었다. 그들은 현우의 주변을 감시했고 그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다. 그들은 현우와 지은이 밤늦도록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어머니, 혹시 형님이 강지은과 너무 가까워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여자, 돈만 보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지아가 이 회장 부인에게 말했다. 이 회장 부인은 지아의 말에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현우는 하반신 마비야. 그 여자애가 감히 현우에게 헛된 희망을 품을 리가 없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지은을 경멸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현우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윤 실장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증거물을 빼내라는 현우의 지시를 받았다. 이 파일은 윤 실장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 파일을 빼내야만 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당신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싸움은 이제 저의 싸움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사랑과 신뢰를 보답하고 싶었다. 지은은 윤 실장의 사무실에 잠입했다. 그녀는 윤 실장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파일들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녀가 파일을 빼내려던 순간 윤 실장이 나타났다. 그는 지은을 보고 경악했다. 네가 여기 왜 있어? 감히 내 사무실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윤 실장은 지은의 손에서 파일을 빼앗으려 했다. 지은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윤 실장은 그녀의 뒤를 쫓았다. 사무실 복도는 그녀의 비명소리로 가득했다. 그녀는 윤 실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복도 끝으로 향했고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현우가 나타났다. 현우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고 그의 눈빛은 윤 실장을 향해 날카롭게 박혔다. 윤 실장은 현우가 일어선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나오,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현우는 윤 실장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힘찼고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윤 실장,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모든 추악한 비리, 그리고 나를 향한 테러 시도까지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당신은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윤 실장은 현우의 눈빛에서 섬뜩한 위협을 느꼈다. 그는 수민에게서 빼앗은 파일을 든 채 현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현우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했다. 그는 윤 실장의 손을 꺾어 파일을 빼앗았고 그의 몸을 제압했다. 지은은 현우의 놀라운 능력에 경악했다. 그녀는 그가 휠체어에 앉아 연기하는 동안 몰래 무술을 연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은은 현우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눈물은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현우는 그녀의 등을 쓸어주며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그의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 실장의 추악한 음모를 밝혀낸 후 현우와 지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우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집안 전체에 퍼져나갔다. 이 회장 부인과 이지아는 현우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특히 이 회장 부인은 아들의 건강이 회복된 것보다 그 사실을 철저히 속였다는 것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현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네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다고. 그럼 그동안의 사고는 다 뭐였니? 네가 나를 속인 거였어. 이 회장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아들이 3년 동안 하반신 마비로 고통받고 있다고 믿었고 그를 대신해 그룹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녀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한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아들의 모습은 그녀가 알던 나약하고 불쌍한 아들이 아닌 냉철하고 강인한 CEO였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어머니께서 보고 싶은 것만 보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어머니의 오빠가 저지른 모든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지난 세월 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믿음이 아닌 그녀의 권력욕과 오만함이 이 모든 사태를 초래했음을 직시하고 있었다. 이지아는 오빠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지은을 향해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 회장 부인은 지은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 천한 것 네가 우리 현우를 꼬드겨서 이 모든 일을 꾸민 거지. 네가 현우의 몸값을 보고 접근한 게 아니었어. 내가 널 믿은 게 잘못이었어.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지은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그녀의 비난에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의 곁에 굳건히 서 있었다. 어머니, 저는 회장님을 꼬드긴 적 없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의 옆에서 회장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돈 때문에 회장님과 결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회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지은의 고백에 이 회장 부인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지은의 눈빛에서 거짓이나 위선 같은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눈빛에서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지은의 진심을 외면하고 오직 돈과 배경만을 좇는 천박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강인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현우는 지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은은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믿고 지켜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온 가족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했다. 이 회장 부인과 지아는 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지은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현우와 지은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을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서 풍겨나오는 굳건한 신뢰와 애정은 그들을 압도했다. 그 후 현우와 지은은 윤 실장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수집했던 모든 증거들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 실장 측은 그들의 계획을 눈치채고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들은 현우와 지은을 협박하고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언론에 압력을 가했다. 현우,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하고 이 모든 것을 폭로하려 해.
네가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누가 널 지켜줬는지 잊었어. 네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 다니게 된 것도 다 나 덕분이야. 이 모든 것을 폭로하면 너도 끝장이야. 윤 실장의 협박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현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현우는 그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윤 실장, 당신은 끝났습니다. 나는 당신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LK그룹을 가지고 놀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기자회견 당일, 현우는 지은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현우는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다. 저는 3년 전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능한 척 연기하며 LK그룹의 내부 비리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려 합니다. 현우의 말이 끝나자 회견장은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현우의 충격적인 고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현우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윤 실장의 횡령 및 배임 증거,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추악한 범죄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3년 동안 준비한 복수가 이제야 빛을 발하는 것을 보았다. 지은은 현우의 옆에 서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현우의 옆에서 그와 함께 싸우는 강인하고 용감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그가 이룩한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현우의 폭탄 선언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LK그룹의 젊은 CEO가 3년 동안 하반신 마비인 척 연기하며 자신의 외삼촌이자 그룹의 실세인 윤 실장의 비리를 조사해왔다는 사실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기자회견 후 경찰은 즉시 윤 실장을 체포했고 LK그룹은 혼란에 휩싸였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동요했다. 하지만 현우는 이 모든 혼란을 예상한 듯 차분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통제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복귀를 공식 선언했고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그의 리더십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룹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현우의 옆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냈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그룹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그녀는 윤 실장의 비리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고 현우의 지시를 받아 내부 직원들을 포섭했다. 그녀의 똑똑함과 민첩함은 현우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현우의 옆에서 그와 함께 싸우는 강인하고 용감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지은 씨,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현우는 지은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현우의 칭찬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회장님의 옆에서 조금 도왔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낸 것은 회장님의 용기와 지혜 덕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겸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한편 이 회장 부인과 이지아는 현우의 충격적인 고백과 행동에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그동안 현우가 무능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그를 대신해 그룹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들의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현우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치밀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윤 실장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잃은 것이 얼마나 큰지 비로소 깨달았다. 이 회장 부인은 지은을 찾아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오만함과 경멸 대신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다. 지은아,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굴었구나. 나는 네가 그저 돈 때문에 우리 현우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네가 현우의 옆에서 이렇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줄은 몰랐다.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용서해 줄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은 이 회장 부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동안 그녀에게서 받았던 모든 모욕과 상처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보았다. 지은은 그녀를 용서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회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은의 따뜻한 말에 이 회장 부인은 지은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녀는 지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지아도 지은을 찾아와 사과했다. 언니, 제가 언니에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언니를 무시하고 언니를 괴롭혔죠. 언니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인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지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지아 씨,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앞으로는 서로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면 됩니다. 지은의 따뜻한 말에 지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은의 진심에 감동했다. 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안도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까지 회복된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는 지은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삶에 기적 같은 존재였다. LK그룹은 현우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개혁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다. 그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통찰력은 그룹을 다시 한번 도약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지은은 그의 옆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냈다. 그녀는 현우의 사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의 통찰력은 현우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계약 결혼이 아닌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LK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보며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외모가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LK그룹의 혼란은 현우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진정되었다. 그는 윤 실장의 비리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을 복구하고 그룹의 경영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혁했다. 그의 단호하고 신속한 결정은 LK그룹의 신뢰를 다시 회복시켰고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기록했다. 현우는 명실상부한 LK그룹의 총수로 인정받았고 그의 이름 앞에는 비리의 칼날을 든 정의의 CEO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의 성공 뒤에는 항상 지은이 있었다. 그녀는 현우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때로는 냉철한 조언자 역할을 해냈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낡고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드레스와 세련된 정장을 입고 현우의 옆을 지켰다. 그녀의 표정은 당당했고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 공식적인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그녀가 현우의 휠체어를 밀어주던 가난한 소녀에서 이제는 그의 옆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LK그룹의 안주인이 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지은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현우의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그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한 기자가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현우 씨를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현우 씨의 용기와 지혜 덕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겸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현우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보며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외모가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는 지은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다. 지은 씨는 제 삶의 구원자이자 제 삶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지은 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지은 씨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한편 윤 실장은 모든 비리가 밝혀진 후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횡령, 배임, 그리고 현우에 대한 테러 시도까지 모든 죄목이 인정되어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몰락은 LK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그들은 현우의 공정한 경영 철학에 감동했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 이 회장 부인과 이지아는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들은 지은의 따뜻한 마음과 현우를 향한 깊은 사랑을 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이 회장 부인은 지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진심으로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지은아, 내가 이제야 너를 진정으로 보게 되었구나.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지아도 지은을 언니로서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 그녀는 지은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녀와 함께 쇼핑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시누이와 올케가 아닌 진정한 자매처럼 변해갔다. 지은은 그들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나갔다. 현우는 지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화려하고 로맨틱한 청혼을 준비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며 말했다. 지은 씨, 우리의 결혼은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해 주십시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가득했다. 지은은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눈물을 흘렸다. 현우 씨, 저도 현우 씨를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졌다. 지은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다. 현우는 그녀의 옆에서 턱시도를 입고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보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닌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 같았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지은은 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현우 씨,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우리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현우는 지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물론이죠, 지은 씨. 우리는 이제 함께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영원히 빛날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LK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보며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외모가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은과 현우의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맺어진 결실이자 세상에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들의 사랑은 LK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보며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외모가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은 더 이상 가난한 배경을 가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현우의 옆에서 당당하고 아름다운 LK그룹의 안주인이 되었다. 결혼 후 지은과 현우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현우는 지은에게 헌신적이었고, 지은은 현우에게 한없는 사랑과 존경을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매일매일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밤을 보냈다. 그들의 삶은 소박했지만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현우의 옆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현우는 지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가득했다. 지은은 현우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다. 현우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사랑스러웠다. 그들의 행복한 일상은 LK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우는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고, 지은은 직원들에게 사랑받는 안주인이 되었다. 그들의 리더십은 LK그룹을 더욱 발전시켰고, LK그룹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다. 그들은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다. 한편 윤 실장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다. 그는 현우와 지은의 결혼 소식을 듣고 깊은 후회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한때 비웃고 무시했던 지은이 이제는 현우의 옆에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현우의 옆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를 잃었다. 그것은 단순히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자신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회장 부인과 이지아는 지은과 현우의 곁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워나갔다. 이 회장 부인은 지은에게 어머니로서의 따뜻한 사랑을 주었고, 지아는 지은에게 자매로서의 든든한 우정을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였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쇼핑을 하며 함께 웃고 울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수미는 민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고 그곳은 그들의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민재는 수민에게 따뜻한 사랑과 변함없는 존중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보듬어 주었고 그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갔다. 수민은 민재의 곁에서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200파운드의 뚱뚱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었다. 여보,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지은은 현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다. 현우는 지은의 배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글쎄요. 그저 우리를 닮아 착하고 밝은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은 씨처럼 용감하고 지혜로운 아이였으면 좋겠네요.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현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LK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보며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외모가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었다. 독자 여러분,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난과 절망의 끝에서 계약 결혼을 선택했던 강지은, 그리고 장애의 가면 뒤에 숨어 복수를 준비했던 이현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쩌면 흔한 동화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인간의 강인한 의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비난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지켜주었던 두 사람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서로에게 구원이 되어준 아름다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자신을 믿는 힘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